당신은 혹시 자신이 스스로 정한 한계가 사실 교묘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프랭클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믿는 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저는 ABC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거나 저는 원래부터 이랬어요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생각이 당신을 얽매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한계를 직시하고 당신은 한 번이라도 눈앞에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 해양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사람들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분리된 수조에 바락다와 갈치를 넣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먹잇감을 쫓던 바락다는 갈치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지만 유리벽에 계속 부딪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 번의 고통 후에 바락다는 사냥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유리벽이 제거된 후에도 바락다는 갈치가 바로 옆에서 헤엄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낸 바락다는 결국 굶어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때때로 과거의 고통이 우리를 붙잡아 기회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어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씁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혹시 당신도 바락다처럼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만든 유리수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유리벽은 실제 벽이 아닌 가족, 친구, 선생님이 주는 조언과 의견으로 이루어진 벽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한계를 정하고는 나는 이미 해봤어, 그리고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며 안전한 공간 안에 머무르기로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벽은 우리 스스로 만든 환상일 뿐인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깨뜨릴 용기가 있을까요? 혹시 당신은 왜 우리가 고정된 믿음을 고수하며 현실이 그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프레쉬의 예를 들어보죠. 그는 인생이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조건과 높은 급여, 회사 차량 지원이 포함된 일자리를 발견했지만 그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낮은 급여, 긴 근무 시간, 교통 지원도 없는 힘든 일자리를 마주했을 때 그는 맞아, 이게 현실이지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삶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종종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성된 믿음과 일치하는 것만을 찾아내려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익숙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옳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타인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들이 점점 우리의 인생 대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까지 그들은 무심코 너는 수학을 잘 못해 라거나 너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같은 말을 마음속에 심어놓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점차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며 우리를 이미 정해진 대본대로 연기하는 인물로 만듭니다. 심지어 그 대본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 틀에 맞춰 살면서 타인이 정해놓은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만약 40년 동안 그런 신념 속에서 살아온 프레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혼란을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조언한다면 그는 아마도 화를 내며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제한을 깨뜨리는 대신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혹시 자신에 대해 각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라벨처럼 걸치고 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교사다, 나는 현대인이다, 혹은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직장이나 모임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만듭니다. 차를 사고, 옷을 고르고, 친구를 사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정해진 대본과 일치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정말 나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짐은 의사로서 사회가 기대하는 이미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의사들이 모여 사는 고급 거리에 집을 가지고 그의 직업에 걸맞은 여가 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연극을 쓰고 모든 세부 사항을 맞추려 애쓰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지루함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건 마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교사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직장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삶의 목표를 잃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방황하게 됩니다. 혹은 자신을 완벽한 호스트라고 여기고 살 때 파티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거나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실패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만든 역할은 때로는 진정한 자유와 삶의 기쁨을 잃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정된 이야기와 라벨을 붙이지만 사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틀이나 범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동감 넘치는 삶을 지닌 개체입니다. 스스로를 정형화된 틀로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더 이상 특정한 모습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두 친구 페릭과니 생각납니다. 그들은 거의 80세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페릭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손자와 놀며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호기심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는 새벽 4시까지 춤을 추며 매 순간을 즐깁니다. 그들은 어떤 대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정적인 정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자신의 부, 지위 혹은 개인적 성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다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덜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1등석만 탄다. 나는 항상 고급 파티에 참석한다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기준을 만들어내며 그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특정 그룹 안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그게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오로지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나는 매우 민감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정직하다. 또는 나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말로 정의하고 그 라벨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가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67세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1년 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의미가 우리가 정해진 틀에 따라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더 이상 의지할 이야기가 없다면 남은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신념들이 과연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때로는 어떤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의 평온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야 해. 그들은 내 도움에 감사해야 해. 혹은 그들은 내가 베푼 사랑에 답해야 해와 같은 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당신의 노력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규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현실과 싸우면 상처받는 쪽은 결국 당신입니다. 그러니 왜 그 압박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행복을 특정한 신념과 연결짓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하고 선물을 주어야만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꿔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행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더 가벼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집니다. 때로는 강해지려 하거나 큰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신념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주는 생각들은 그저 일시적인 조각일 뿐이며 당신은 그것을 바꾸어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의 원인이 진짜 일 자체인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일이 가치 없다고 계속 믿는다면 그 믿음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당신의 동기를 앗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새로운 매력적인 일자리에 지원할 때조차도 말이죠. 그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 때문에 선택받지 못하거나 혹은 당신이 그 새로운 일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루하게 만들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 가장 지루한 일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당신을 더 적합한 것을 찾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신이 더 흥미로운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그 기회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메리는 자신의 수입이 부족한 이유가 본인의 생각이 아닌 그저 일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일을 찾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메리가 자신의 믿음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더 믿는다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고 기술을 향상시켜 월급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는 현재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단지 언론이 그렇게 말해서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의 관점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말이나 언론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념이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며 현재의 직업이나 고정된 급여가 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같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8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의 재정적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는 그들이 버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리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자주 돈을 잃는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에 대한 생각과 믿음일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첨 후 몇 년이 지나면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돈은 곧 사라질 것이다. 혹은 나는 금방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부유함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브리즈번, 호주에 있는 동안
저는 방송에서 복권 2등에 당첨된 한 남자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2년 전엔 복권으로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행 계좌의 잔고와 개인의 신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미지가 현실적인 재정 상황과 맞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하는 돈에 대한 관념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 버는 건 쉬운 일이다, 또는 돈이 다 떨어지면 또 생길 거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또는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며 심지어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다시 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정 관리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피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감정은 단순히 의식적인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벌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단지 돈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가진 것을 더 잘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초래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부유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라납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종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며 그들은 부유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산타클로스가 당신에게 현금으로 100만 달러를 가져온다면 그 돈은 단순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비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 판매원, 여행사 직원, 음식점, 심지어 세무원까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돈을 쓸 때 자신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부를 나쁜 것으로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가치 창출과 상호 지원의 기회로 바라봐야 하며 이를 통해 부유함이 착취와 결부된다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으로 잘못 이해되지만 사실 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직 좋은 것만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것들이 점차 당신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심지어 작은 세부사항인 의복조차도 당신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없다면 다른 누구도 그런 감정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 공간도 감정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스타일로 장식하고 집을 정돈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은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대저택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과일을 낡은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놓고 반면에 정교한 토자기를 잘 보관해 둡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귀중한 물건들은 결코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귀중한 물건들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우연히 크리스탈 제품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새로 산 볼보 자동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헌침대보로 시트를 덮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마치 세탁 바구니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통해 저는 자신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 공간은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움직임, 말하는 방식, 그리고 옷차림은 모두 당신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돌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과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느낄 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프레쉬는 성공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하는 사람처럼 지금 당장 살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으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평범한 것을 금으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할 마법과 같습니다. 비행기 지연, 교통사고 또는 불친절한 서비스와 같은 도전 과제가 성장할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삶의 경험, 좋든 나쁘든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차분해지고 주변과의 갈등을 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더 큰 힘과 균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인생이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면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겪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0세의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것이 삶의 모든 좋은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정적인 사고가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태도는 당신이 인생에서 개선을 찾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멀어질 수 있고 상사는 당신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면 인생이 더 힘들어져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믿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좋은 것들에 대한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모든 사건에 대한 반응이 결국 당신이 원하는 삶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당신을 주변 사람들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의 위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은 당신이 시각을 조정하여 터널 끝에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도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삶은 진정으로 즐겨야 합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부터 아이들의 달콤한 웃음소리까지 모두가 삶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이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단순한 관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달콤한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지나갈 때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